안녕하세요.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. 마인드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 골프 이야기 제 8번째 샷을 시작합니다. 골프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종 투어에서도 이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지난주에 아놀드 파마 인비테이셔널이 있었습니다. 아놀드 파마는 최근에 이제 작고를 해서 이제 고인이 됐는데요. 그 고인의 이름을 딴 대회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알루파마 인비테이셔널에 좀 재밌는, 어떻게 보면 그 선수 당사자에게는 좀 좋지 않지만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, 그 일과 실제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,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맷 에버리라는 선수가 있어요. 맷 에버리라는 선수는 공교롭게도 2014년, 15년 딱 2번, PGA 투어에서 딱 2번을 우승을 했는데, 그게 또 알루파마 인비테이셔널에서 2번 다 우승을 한 거예요. 이 대회, 또 이 골프장과의 또 인연,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한데, 이 선수가 좀 기억에 남는 것이, 마인드골프 2014년인가 이 선수가 우승을 할 때, 이 선수가 썼던 퍼터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. 나중에 편집할 때 그 선수가 썼던 그 당시의 퍼터를 이제 사진으로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. 그래서 이 퍼터가 당시에 꽤 좀 회자가 되었었고요. 그 퍼터가 좀 독특하고 좀 헤드가 굉장히 크게 생겼어가지고 그 헤드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를 마인드골프가 퍼터 헤드의 규정을 또 규정지표에서 찾아가지고 글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맷 에버리라는 선수가 그래서 좀 기억에 좀 남아요. 그래서 맷 에버리 하면 좀 골프 그 퍼터 헤드를 좀 굉장히 큰 걸 썼던 선수라고 마인드 골프 머리에 있었는데, 이 아울루파마 인비테이셔널 대회 1라운드에서 65타 파 72여서 7 언더파로 1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선수가 과거에 2014년에 우승을 했었는데 그 대회가 똑같은 이 아울루파마 인비테이셔널인지는 몰랐었고요. 하여튼 그래서 이 선수를 또 마인드골프는 또 위키피디아에서 많은 것들을 좀 검색을 하는데, 검색을 해봤더니 아울루파마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했고 그게 PGA 2승의 유일한 우승이에요. 그러니까 이 대회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거죠. 그래서 2020년 그 아울루파마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에 67타 7 언더파로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선수가 2라운드에 몇 타를 쳤냐면 83타를 쳤어요. 83타면은 파 72 기준으로 11개 오버를 친 거죠. 그 11개 오버를 아마추어가 80대를 치는 것도 참 드문 일이긴 한데, 전날 7 언더파를 쳤잖아요. 그 7 언더파부터 플러스 11까지는 쭉 차이를 보면 마이너스 7부터 11이니까 18타 차이인 거예요. 이게 우리가 그냥 7 언더파도 칠 수도 있고 선수는 뭐 11 오버파, 사실은 우리가 리더보드에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중계 때 제일 잘하는 리더보드 상단에 있는 사람들, 또 중계할 때도 잘 치는 선수 위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모든 선수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, 일반적으로 골프는 140명 정도 투어에 이제 참여를 하죠. 물론 인비테이셔널 같은 초청을 받는 경우라든지 마스터즈 같은 그런 경우, 또 매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선수들이 좀 적기도 한데요. 일반적으로는 컷오프를 진행하는 그 4라운드까지 하는 그 대회에서는 한 140명 정도가 플레이를 합니다.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컷오프라는 게 존재를 해요. 컷오프는 쉽게 얘기하면 예선 탈락이에요. 골프가 4라운드 경기죠. 또 4라운드 경기 중에 1, 2라운드에 예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컷오프라는 걸 한번 걸러내고 대략적으로 한 반 정도, 전체 그 140명 중에 한 70명 정도가, 물론 70명은 아니고요. 컷오프의 기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컷오프가 진행이 되는데, 1라운드에 1등을 하고 있던 선수가 2라운드 성적이 안 좋아서 컷오프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겠죠. 왜냐하면 1등 하던 선수가 쉽게 얘기하면 뭐 70이라고 생각하죠. 그럼 70이 밖으로 가는 거예요. 보통
컷오프의 기준 중에 하나가 1등과 10타 차 간격 아니라는 조건도 하나 있어요. 그런데 이 선수는 18타 차 바깥으로 간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.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라운드에 바로 전날 대비 18타를 더 친 그런 성적을 낸 거예요. 어떻게 보면 67타에서 83타라고 하면은 11 오버드 선수도 칠 수 있지. 왜냐면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90타도 치는 선수도 있거든요. 간혹 이제 보면. 그래서 리더보드를 언제 한번 여러분들도 상단에 있는 리더보드 말고요. 저 하위권에 있는 리더보드에 있는 선수도 봐보세요. 그리고 또 갤러리로 가서 그런 선수를 따라다녀 보시면 진짜 경기가 안 풀려가지고 스코어가 되게 많은 선수들이 좀 있어요. 그렇지만 그 대회 1라운드에 그렇게 좋았던 성적이 2라운드에 그렇게 18타를 친다라는 게 사실 뭐 쉽다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진 않죠. 왜냐하면 1라운드에 되게 좋았던 컨디션이었고, 그렇다고 해서 1라운드 대비 2라운드에 뭐 비가 많이 왔든지 바람이 많이 불었든지 어떠한 코스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, 단지 1라운드와 2라운드 때는 보통은 홀 로케이션 정도만 바뀌죠. 핀의 위치만 바뀌는데, 이런 부분을 보면 골프는 대단히 좀 이런 흐름의 경기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잘 플레이 될 때는 거의 버디 찬스에서 버디를 넣거나 아니면 파를 하는, 버디를 놓쳐서 파를 하는 그런 경기들을 세븐 언더파 칠 때는 그렇게 했겠죠. 거의 보기 하는 것도 막 아까운 수준으로. 그런데 이제 11 오버파를 칠 때는 뭐 더블 보기도 있고 막 이런 스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. 심지어는 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.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싱글 디짓 핸디캡, 싱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스코어가 18홀 중에 파 9개, 그리고 파 9개, 보기 9개죠. 그러면 9개 오버. 그래서 9 싱글 디짓 핸디캡, 9, 그 단자릿수 오버니까 9까지 해서 81타까지가 싱글인데, 83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친 거죠.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보기를 13개니까 보기를 11개, 11개 오버 한 거죠. 보기를 11개 하고 파를 7개밖에 못 한 거예요. 그렇게 따지면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못한 거죠.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, 계속 언급하지만 전날 세븐 언더파 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아마 통계를 찾아보지 못해봤는데 거의 없을 것 같고, 있더라도 몇 명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. 아마추어가 만약 18타 차이라고 하면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,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첫날과 다음날 뭐 연속 2라운드를 하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을 치든 지난번 라운드 대비 그 다음번 라운드가 18타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그닥 많진 않아요. 있긴 있죠. 아마추어가 프로보다는 훨씬 더 많은데, 물론 골프장도 같은 데에서 두 번 치는, 물론 이제 제주도나 어디 지방 또는 해외 갔을 때는 같은 곳에서 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곳에서 이틀 연속 치는 경우는 많진 않죠. 그렇다던 치더라도 전날 만약에 보기 플레이어 90타를 치는 사람이 그 다음날 108타 치는 일은 사실은 많진 않아요. 마인드 골프도 뭐 그렇게 타수 차이가 심하게 나서 쳐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,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거죠. 근데 이 맷 에버리라는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겠죠. 그렇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야, 내가 어제 이 정도 쳤는데 오늘 이렇게 치는 게 말이 되냐?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, 심지어는 뭐 18타까지도 아니고요. 내가 어제 80개를 쳤는데 오늘 90개 쳤어. 야, 이게 말이 되니?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은 선수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추어에게는 이런 일이 훨씬 더 자주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. 선수들처럼 매일 이 선수들은 이제 직업이니까 매일 연습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또 라운드도 하고, 아마추어보다는 훨씬 골프를 좀 자주 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존재하지만 하는데,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주말 골프 같은 경우 연습도 안 하고 라운드 가서도 충분히 몸도 안 풀고 심지어 전날 술도 먹고 야근하기도 하고 뭐 잠도 얼마 못 자고 가고, 그런 상황에서 뭐 내가 전날보다 5타 더 쳤다, 저번 라운드보다 10타 더 쳤다, 이런 일들은 당연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조금은 좀
받아들일 수 있는, 받아들여야 하는, 또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마추어 골퍼로서 좀 더 골프에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, 마인드 골프 하기에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선수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,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얘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. 골프라는 것이 또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 것, 또 매일 어떠한 좀 노력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.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. 그런 분들은 이런 일들은 훨씬 더 적게 일어나지만,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가끔 스크린 골프 가고 가끔 연습장 가고 레슨을 심지어 잘 받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타수가 이렇게 널뛰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도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. 이 스코어가 널뛰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실제 자신의 감정 상태도 그렇게 널뛰게 한다라는 거예요. 자신의 라운드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 라운드까지 대단히 마음이 좀 불편하다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. 특히 이제 이 라운드에서 자신의 샷이 잘 안 됐든지 아니면 스코어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다음 라운드 갈 때까지 내가 이 라운드 갈 때까지 계속 이 머릿속에 이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이 생각만 하고 또 뭐 어디 가서도 이 생각만 하고 실제 자리에서는 인터넷 쇼핑으로 또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, 뭐 슬라이스 안 나나,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찾아보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또 다른 일상생활이나 또 다른 것들에 좀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받아들이는 연습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.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또 선수들에게 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추어에게는 조금은 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, 지난번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18타, 이틀 사이에, 정확히 하루 사이에 18타 차이를 친 선수를 소개하면서, 물론 이 선수한테는 되게 속상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. 이 맷 에버리는 그래서 예선 탈락을 했고, 뭐 다음번 내년도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는 맷 에버리 선수가 어떤 또 스코어가 나는지 한번 유의 깊게 좀 한번 좀 볼 생각이고요. 그래서 다음번 라운드 할 때, 그리고 다음번 라운드 할 때는 전 라운드 또는 자신의 평균 스코어 대비 어느 정도를 더 쳤느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, 혹시라도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을 때는 그래, 맷 에버리 선수도 그랬어. 그리고 예전에 로리 맥길로이도 약간 징크스 같이 첫 라운드에서 잘 치고 그 다음 라운드에 이렇게 맷 에버리처럼 많은 타수, 뭐 3언더팔 치고 7오버팔 치는 10타 차, 이런 경우도 로리 맥길로이도 되게 많았었어요. 한때는 그것 때문에 좀 징크스처럼 매 대회 컷오프 위기나 또 아니면 타수가 너무 순위가 많이 내려갔던 경우도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 또는 이제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,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시는 것도 자신의 골프의 건강한 골프 라이프에 대단히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고요.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. Don't worry, just play mind golf. Bye!